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나 개인 사업을 하면서 여유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성공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주식시장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9시 전후에는 출근을 하랴 바쁘고 낮에는 일하면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주식에 신경 쓸 시간이 없으시죠? 그래도 그 와중에 꼭 단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 확인도 어렵고 점심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에 급등하는 종목만 쫓다가 종목에 진입하면 이미 한 발이 늦어서 사고 나면 주르르 흐르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괜히 짬짬이 화장실에 가서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매일매일 쌓아가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농사매매 기법인데, 농사매매는 말 그대로 매일 조금씩 씨앗을 심고 경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나중에 수확하는 방법의 투자입니다. 특히 이 방법은 하루 종일 차트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직장인에게 딱 맞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농사매매를 실전매매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종목 선정이 되겠죠. 농사매매의 대상이 되는 종목은 매수 시점부터 향후 몇 개월간 시장의 주요 테마에 묶여 있을 만한 종목이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바닥 구간에 있는 이런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매일 핵심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퇴근하고 난 저녁 8시 무렵 편안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날의 핵심 종목을 쇼츠 영상으로 업로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핵심 종목을 관심 종목 리스트에 잘 정리해 두었다가 주말이나 여유 있는 시간에 농사매매에 적합한 대상 종목을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요. 자, 핵심 종목 가운데 농사매매에 적합한 종목을 찾는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서 제가 예시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 부분까지 영상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농사매매에 적합한 종목을 선정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그냥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씨앗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자금 투입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민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진 자금을 몇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좀 중요한데요.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333 분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333 매매 기법은 단기 수익 매매에서 적합한 방법이고요. 지금과 같은 농사 매매 기법에서는 저는 무한 분할 매수를 하는 거라서 가능한 작은 금액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듯이 모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매집 기간을 3개월 정도로 좀 길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종목에 진입하면서부터 음봉으로 마감하는 날 종가에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종목을 매집하다가 어느 날 수익률이 5%를 넘기게 되면 이후에는 매수를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수확을 하는데요. 차익 실현을 하는 수확 기간에는 매 5% 구간마다 전체 물량의 5분의 1 또는 6분의 1 정도로 나눠서 매도하고 조금씩 수확하는 마음으로 수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상승하던 주가가 항상 뜻대로 목표 시점까지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때 제가 참고하는 보조지표가 있는데 바로 MACD 데드크로스 신호입니다. 그래서 MACD 신호를 보고 있다가 MACD의 시그널선과 MACD 라인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종목 탈출 시점으로 보고 종목의 수확 시기와 기간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그럼 실전 매매에서 제가 농사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지난 몇 개월간 진행했던 매매 사례를 보면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던 종목인데요. 종목명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영상을 녹화하는 6월 27일 기준으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다른 종목 대비 바닥 기간이 좀 오랫동안 길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6월 중순부터 급격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네이버를 농사매매 대상으로 잡고 종목에 진입했던 시점이 바로 이 부분 정도입니다. 대략 지난 3월 초 정도 되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보면 단기간 상승했다가 M자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21만원 정도에서 하단에 박스권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장기간 횡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종목을 진입했는데요. 그럼 실제 제가 진행했던 매매 마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 초에 첫 번째 종목 매집이 시작됐고요. 이후에 제가 기준선으로 잡았던 부분에서 계속 매집을 하다가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을 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무한 분할 매수로 종목을 매집하는 경우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오히려 제가 예상했던 금액 내에서 종목의 주식수를 훨씬 더 많이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매수를 진행했던 것이고요. 제가 마지막까지 매수했던 시기를 보면 정확하게 59일이네요. 딱 3개월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후에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할 때 매수는 항상 음봉인 날 종가에 매수한다고 했는데 실제 매매 마크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양봉인 날 종목을 매수한 날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매수 위치를 보면 음봉인 날 종가에 이렇게 매수를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최근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점점 매수했던 위치들이 음봉인 날 종가 부분,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최근으로 와도 마찬가지죠. 역시 음봉으로 마감한 날 종가에만 이어서 계속 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5% 구간에서 매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무한 반복으로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 평단가가 매우 낮았는데 당시에 대략 19만원 정도가 제 매수 평단가였습니다. 1차 매도는 본전을 조금 넘는 구간에서 매도가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5% 매도를 하게 된 것은 바로 6월 13일 날 미리 매도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음봉의 윗꼬리 부분에서 5%의 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3거래일 뒤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이날은 2번 매도가 있었습니다. 10%에서 한 번 있었고 또 15%에서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3번이나 매도가 있었는데요. 20%, 25%, 최종적으로 30%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35%, 마지막 날은 40%에서 매도하면서 모든 물량을 청산했고 이 마지막 날은 종목을 청산하고 나서 단타 매매가 일부 있어서 매수 마크가 찍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매수 평단가 위치에서 최종 매도 위치까지 대략 50% 상승 구간으로 제가 목표했던 수익률을 모두 채우면서 종목 청산과 함께 성공적인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무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 충분히 매집량을 늘리고 결국에는 모아놨던 물량을 큰 결실로 가져갈 수 있어서 농사 매매의 맛을 아주 잘 느낄 수 있는 경우였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경우로 실패는 아니지만 무한 매수를 장기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진칼인데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상 첫 번째 매매 마크가 보이는 이날 5월 15일입니다. 이날은 매수 매도 마크가 역으로 있으니까 제가 단타를 하다가 손절을 한 것 같고요. 실제 한진칼을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가 있었고 2차, 3차 매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날부터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음봉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장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의 상승률을 보면 제 매수 평단가 위치에서 5거래일 만에 나왔던 상승률이 40%나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 큰 수익이 바로 나온 것이 반갑기는 하지만 제가 원하던 만큼 종목을 매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실지 못했던 것이고요. 수익률을 보면 높기는 하지만 제가 원하던 만큼의 수익 금액은 채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단기 수익 매매로 짧은 매매로 포지션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도가 있고 나서 이후에는 더 이상 매매가 없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매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MACD 신호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아래에 있는 MACD 시그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단기 매매를 마무리했던 날 MACD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는 MACD 신호가 이렇게 내려가기도 했지만 주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것이죠. 보조지표 신호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 신호 부분에서는 이렇게 장기간 매매를 할 때 특히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무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는 것 같은 농사매매의 사례를 보셨는데 서두에서 설명할 때 농사매매의 시작은 종목 선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종목 선정을 하는 핵심 꿀팁 소개할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우선 올해 최고의 테마 중 하나였던 조선업 테마 중에서 대장이었던 하나오션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 화면에서 제가 다른 이동평균선은 모두 지웠고요. 딱 파란색 선 하나만 놔뒀는데 이 파란색 선이 바로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매매와 같이 중장기 매매를 하는 경우 120일 이평선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 바로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크기의 양봉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오션의 경우 지난해 11월 초에 아주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고요. 바로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이 부분으로 조금 더 돌려서 볼게요. 뒤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면 비율이 조금 바뀌는데요. 지난해 아주 오랜 기간 하나오션은 박스권에 갇혀서 큰 상승이나 하락 없이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락하는 듯 했지만 결국 121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바로 11월 초였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잠시 주춤하다가 결국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날 종목을 캐치했다면 큰 상승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략 2달 정도 40일 동안 종목을 매집할 수 있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후에 정말 큰 상승이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농사매매 대상의 종목을 고를 때 현재 주도 테마에 있는 업종을 잘 살펴보시고 그 업종 내에서 가장 최근에 120일 이평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그러한 종목이 있다면 장기간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종목 예시도 한번 볼게요. 최근 스테이블 코인으로 종목 흐름이 아주 좋았던 카카오뱅크입니다. 보시는 차트의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5월까지의 카카오뱅크의 주가 흐름이었는데요. 여기에도 보시면 큰 상승과 하락 없이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들쭉날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동의 중간에 뭐가 있었나요? 바로 파란색 선 1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중심선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120일 이평선 중간에서 의미 있는 양봉이 여러 군데 보이죠? 바로 지난 2월 달이었습니다. 120일 이평선을 갭 상승 돌파와 함께 긴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요. 또 지난 5월 달 초에도 120일 이평선을 갭 상승 돌파하면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이후부터 주가를 꾸준히 적립식으로 계속 모아갔다면 평단가는 결국 중심선 근처에 와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지난 2월 달에 매집 기회를 놓쳤다면 바로 5월 초에도 다시 한번 매집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차트를 조금 더 최근으로 와볼게요. 비율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만약 우리가 5월 초에 종목을 매집했다면 종목을 매집할 수 있었던 기간 대략 20일 정도 되네요. 충분한 물량은 아니겠지만 한 달 정도 꾸준히 매집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 이후에는 이렇게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매매의 대상으로 120일 이평선에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대상 종목을 찾을 때 참고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종목명은 SK스퀘어인데요. 차트를 볼게요. SK스퀘어는 여기 바로 1월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큰 상승이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 화면 왼쪽에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좀 지루하기는 하지만 대신 오랜 기간 비중을 충분히 실을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큰 상승이 나왔죠. 상승률이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매집 기간은 길었지만 상승은 충분히 그 보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최근에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 그 종목들의 현재 차트만 보지 마시고 이전에 120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는지 잘 살펴보신다면 향후에 농사매매를 할 때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하자면 무한 분할 매수를 할 때 대략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고려하면서 내가 가진 자금에 대해서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면 될 것이고요. 네이버의 실전 매매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매수를 할 때는 음봉인 날 종가에 매수하면서 조금 더 최적의 매매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서 수익 구간에 들어올 때 5% 구간 단위로 차익 실현을 하다가 마지막에 보조지표상 MACD가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최종 종목 탈출할 수 있는 신호로 가져가면 좋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상 종목을 선정할 때는 최근 주도 테마 내에서 120일 이평선을 의미 있게 돌파하는 종목을 찾는다면 아주 좋은 농사매매의 대상이 될 거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